소록도 가는 길 50회. 지욱과 순영은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문희옥의 그 깊고 큰 사랑에 아무런 보답을 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헤어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날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와서 두 부부의 가슴은 좀처럼 슬픔이 가라앉지 않는다. 순영은 시간이 나기만 하면 문희옥이 전해준 함을 열어본다. 손가락이 없는 순영으로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반지들이지만 보고 또 본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폐물들이다. 하나뿐인 당신의 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폐물들이었다. 순영은 목걸이를 하나 꺼내어 목에 걸어본다. 그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풀어 소중하게 간직한다. 왜? 하나쯤은 하고 있어도 좋지 않나? 지욱이 다시 순영의 목에 걸어준다. 종현아버지, 지가 이런 것을 한다고 어울립니까? 오히려 값진 보석들이 아깝습니다. 그냥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종현이 결혼을 할 때 며느리 줄랍니다. 그럴 것이 뭐가 있어? 어머니께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생각을 하시면서 남겨주신 것인데 며느리보다는 당신이 하고 있어야 더 좋아하실 것이 아닌가? 뱀사골의 이 전답들은 우예할까요? 지금 당장이야 어떻게 하겠소? 그냥 두고 가을 추수할 때 가서 소출이 난 것을 보고 결정을 해도 되겠지.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이라도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 거창 형님과 상의를 해서 하던지. 일단은 지금처럼 거창 오라버님께 맡겨두는 것이 좋을 끼라에.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뭘 아니껴. 슬픔 속에서도 두 부부는 일에 열중한다. 그동안 비워놓았던 자리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다. 사료를 주문하고 다시 병아리들을 주문하고 개분을 치우고 이런저런 일들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다. 정씨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해나간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금을 고스란히 모을 수가 있다는 것에 신명나서 일을 하고 있다. 방세에서부터 먹을 것과 공과금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 돈 들어갈 일이 없다. 그토록 먹고 싶었던 닭과 계란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먹으며 살 수 있고 모든 반찬과 양식들을 주인 집에서 마음 놓고 얼마든지 가져다 해먹을 수 있으니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고향으로 매달 보내는 돈이 일정 액수가 되고 나니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가뿐해지는 부부였다. 그들은 고향의 3남매를 부모님께 맡겨놓고 돈을 벌겠다고 한국으로 나온 사람들로 그동안 3년 동안 고생만 하고 한 푼의 돈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매달 제 날짜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월급과 닭똥을 팔아서 얻는 수익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신명인 난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해나간다. 정 씨는 오후의 한가한 시간에 안채로 들어온다. 어서 오시오. 지욱은 정 씨를 맞아 차와 과일을 내오게 한다. 사장님, 부탁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제게 하실 수 있는 부탁이라면 들어봅시다. 다름이 아니라 제 처남이 한국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까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이런 고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다마다요. 일할 수 있는 자리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지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사람을 하나 더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셔서 나올 수 있다면 함께 데리고 계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할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정 씨는 환한 얼굴로 돌아간다. 이제 지욱은 순영을 위해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아내를 조금이라도 쉬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아오지 못한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조금은 아내를 쉬게 해주어도 좋을 정도의 여력이 생긴 것이다. 정 씨의 처남은 예상외로 빨리 나오게 된다는 연락이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여서 비행기 표만 구입을 하면
곧 바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일주일 후에는 도착을 한다는 연락이다. 그러나 경주에서 서울 공항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다. 더구나 서울 지리의 어두운 정씨 부부였다. 오고 가는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욱은 생각을 하면서 서울의 처남인 동욱에게 부탁을 한다. 동욱이 공항에 가서 정씨 처남을 만나 고속버스를 태워서 보내준다면 이곳 경주터미널에 가서 만나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 동욱은 그런 지욱의 전화에 흔쾌히 수락을 한다. 정씨 부부는 감격을 한다. 처남을 데리러 올라가는 일도 그렇지만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신이 일을 빠지게 되면 자신 대신에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당을 자신이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안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리를 봐주시니 무엇이라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처가 집이 서울이어서 가능한 일이지요. 서로 마음이 맞아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이곳처럼 이렇게 고스란히 돈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잠자리 편안하고 먹을 것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버는 돈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는 이곳을 그만두는 것은 저희가 돈을 벌어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도 좋은 분들을 만나서 사람 고생하지 않으니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동욱은 도착한다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팻말을 만들어 공항으로 가지고 나간다. 비행기가 도착 시간보다 30여 분 일찍 도착을 해서 출구. 맨 앞쪽에 자리를 잡고 나오는 승객들의 눈에 잘 뜨이도록 팻말을 높이 들고 서 있는다. 비행기는 오후 2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시에 도착을 하면 간단하게 점심을 대접하고서도 얼마든지 경주행 버스를 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승객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다행히 비행기는 정시에 도착을 알린다. 얼마 기다리지 않아 동욱에게 인사를 하는 젊은 남자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동욱은 악수로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곧장 주차장으로 가서 유민을 태우고 공항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신세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생의 일이니 제 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려도 한참을 더 어린 사람입니다. 유미는 생각보다 성품이 싹싹하고 부침성이 있는 사람이다. 아직 30이 채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다행히 누나 부부가 늦게라도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말을 들은 유미는 자신도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이다. 동욱은 유민과 간단한 점심을 먹고는 이내 강남 고속터미널로 차를 운전해 나간다. 다행히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닌 오후 5시에 경주행 버스를 탈 수가 있다. 표를 구입하고 차 타고 가다가 먹을 것들을 빵과 우유를 사서 유민의 손에 쥐어주고 버스를 태운다. 가다가 시장하실 테니 먹으면서 가도록 해요.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에 갈 때도 버스 번호를 확인하고 다녀오셔야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고 편리를 봐주시어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고서야 경주로 전화를 한다. 버스 번호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나서 동욱은 집으로 향한다. 자신이 이렇게라도 순영 부부를 도와줄 일이 있다는 것이 동욱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종현이는 생각보다 학교 생활에 적응도 빠르고 공부도 곧 잘하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형들이나 누나에게 물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종현이를 볼 때마다 동욱의 마음은 조금은 싸한 생각이 든다. 저 아이가 순영이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다면 하는 욕심 아닌 욕심이 들면서 가슴 한쪽이 시려온다. 너무나 잘생기고 의젓한 종현이의 모습이다.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종현이의 모습은 정말 아주 잘생겼다. 사내아이답지 않은 희고 고운 피부와 훤출한 키와 반듯한 이목구비가 너무나 잘생긴 종현이였다. 종현이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 사랑스럽고 잘생긴 외모에 한번 꼭 끌어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밝고 명랑하지만 참으로 말썽을 부리지 않는 아이였다. 동욱은 그런 종현이가 순영의 아들이라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순영의 고생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가끔씩 순미가 와서 종현이와 상민이를 데리고 나가곤 한다. 상민이와 종현이는 그래도 가장 잘 어울려 시간을 보내곤 한다. 나이 차이도 그다지 많이 나질 않아서 둘은 곧 잘 어울리면서 친구처럼 붙어 다니곤 하는 것이다. 마치 친형제처럼 종현이는 상민이를 따르곤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순영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 지곤 한다. 순영은 그런 종현이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그동안 어린 것이 형제 없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늦게라도 서울로 올려보내어 학교에 다니게 한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었다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이제 양계장이나 종현이의 모든 일들이 마음을 놓고 한시름 잊는다. 유민이 오고 나서부터 순영은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워낙에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남편과 둘이 일을 할 때보다는 훨씬 능률적으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지욱은 이쪽 양계장의 계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유민에게 준다. 유민은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일을 해내고 있으며 양계장의 관리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주고 있어 폐사되어 나오는 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종현 엄마,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마시오. 그동안 당신이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안히 쉬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오. 고생은 무슨 고생을? 고생이라 카문 내보다는 종현 아버지가 더 많이 한 거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소. 순영은 남편을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지욱은 그런 순영을 새벽이면 한사코 나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일어나 개사로 간다. 이미 유민이 나와 일을 시작하고 있다. 늘 그들보다 먼저 일어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오늘도 나보다 일찍 나왔군. 좀 더 잠을 자고 나와도 되는데 너무 일찍 서둘고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아침 출근을 하려면 이보다 더 일찍 일어나 서둘러야 합니다. 워낙에 거리가 멀고 교통이 좋지 않아서 잘못하면 늘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도심하고 사는 곳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양이지? 네. 그래서 늘 고생을 하고 살지요. 유미는 언제나 밝고 환한 모습으로 일을 한다. 그런 그들을 보는 지웅 역시 늘 마음이 가볍고 밝아진다. 글 일양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